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중에 계신 실비뉴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드린 8월 마지막 월말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 8월 26일 부산 금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혈통 전문가 박남규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말인데 편성 월초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휴양이 있긴 했었는데 뭐 부산경마장 같은 경우는 뭐 단독으로 뭐 토요일 날 15경주씩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전 도수가 조금 루즈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 흐름이 조금은 이제 중저쪽으로 네. 흘러갈 공산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자, 지난주 또 이제 박남규님께서 또 최근에 그 상승세가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실되고 있고요.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경주죠. 금요 이제 그 박남규의 또 승부처 9경주였죠. 네. 그때 프라이빗 댄스랑 라이언 파크 복성 지금 12.9배짜리 또 주력권 측정해 주시고요. 일요 이제 승부 경주가 부산 2경주였죠. 예. 그 경주도 11.9배짜리 원틀로 또 제대로 제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 승부했던 금년 8경주에서도 9.4배, 4경주 4.6배 또 이제 골고루 적정해 나와 주었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뭐 지난주 특히 일요 마지막 경주가 좀 아쉬움을 안기고 말았는데 그러나 좀 뭐 이번 주는 또 편성 자체가 또 원틀 단방으로 때릴 경주가 많았기 때문에 각별히 준비를 한 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그리고 5경주 승부로 준비되어 있고 저는 4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 재미있는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경주는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신마경주. 오늘 신마경주가 두 개더라고요. 1경주하고 2경주. 분할이 됐어요. 네. 첫 경주 박남규의 승부가. 그리고 아마 2경주도 뭐 신마경주이기 때문에 박남규가 아마 현장 추천 승부로 들어올 공산이 있지 않겠냐 있습니다. 어쨌든 신마 두 개 경주 좀 오전장 승부에 가장 중요한 분수점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박유의 첫 번째 추천인 신마 1경주는 1000m 별정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 땡면 배당판은 6번의 그 무한열정, 6번을 중심으로 그 7번의 큰 자유가 좀 많이 좀 팔려 있고요. 1번의 최강 오피서 또는 뭐 8번의 신비한 질주 골고루 나와 있는데, 자, 박남규의 추천이 됩니다. 뭐 이번 경주는 출전 도수는 8두 단순한 그런 상황이고 강축이 없기 때문에 뭐 배당판은 그 대신 또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어쨌든 뭐 6번, 7번이 대끼리로 팔릴 텐데 저는 뭐 대끼리를 단돈 10원 한 장 배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에이스고, 역시 숨어있는 보병을 배팅의 축으로 해서 가는데 이게 뭐 저는 뭐 여러 번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딱 주력 한 방으로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짭짤한 배당 주력 한 방 노리고 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뭐 지금 출전 두수도 그렇고 네. 이거는 뭐 압축대 한 방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의외로 배당도 짭짤하죠. 일단 6번의 무한열정 아니면 7번의 큰 자유 중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뻥카 냄새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냄새 막가요. 뭐 천하에 또 박남규 6, 7만큼 추천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6, 7 중에 하자가 있는 말인지 악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복병 붙임 한 방. 딱 계산서는 그렇게 나오죠. 알겠습니다. 신마승부 박남규의 추천 많이 기대해주고요. 이경주도 뭐 같이 한번 가주시죠. 박남규님께서 뭐 공유 추천 아닙니다만 역시 또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노리는 게임 같고요. 자, 이 뭐 별정 1000m입니다. 뭐 분할 경주이기 때문에 조건은 똑같겠죠. 일단 액면 배당판은 4번의 원더월
원더월을 중심으로 1번의 블루타임과 7번의 오라독작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차피 뭐 4번은 원더월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쪽에서는 변수 찾는 그렇죠. 게임이겠네요. 예, 뭐 원더월은 인정합니다. 제가 이거 그 유시 추천 경기로 정말 올드가리에 붙여갖고 제대로 맞춰 먹었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뭐 그 예시장에서 발전까지 나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불안한 요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역시 뭐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번 경기는 뭐 독땡입니다. 너무 편안한 선행이기 때문에 원더월은 뭐 강추로 인정이 되고 일본 뭐 블루타임이 혈통적으로 보면 좀 약간의 그 뻥카 냄새가 나요. 이게 외조부가 그 스톰캣이에요. 그 유명한. 근데 전반적인 배합이나 어떤 그 유전력을 감안했을 때 블루타임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번 경기 편서 약해서 뭐 블루타임이 100%안 된다 이렇게 제가 장담 못하는데 절대 정말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이런 마필이 대기로 팔리면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숨어있는 법들도 많아요. 이번만 퀸 미디어나 오버마 우사인 너트 이런 마필들도 편성으로만 보고 앞으로 장래성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기회는 올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블루타임도 또 잉그란디어라는 게 좀 데뷔전에서의 또 가능성이 좀 뭐 떨어지지 않겠네요. 대합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7번도 어쨌든 뭐 호크형이기 때문에 좀 세게 좀 세다는 느낌이 그렇죠. 없어요. 이 대끼리 순대끼리 1번, 7번에 다 불안하기 때문에 변수를 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숨어있는 말 한 마리 또 박남규의 레이더망에 걸린 10만 마리 들어간 승부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경주 보시죠. 국산 조끼는 1300 결정을 해준 편성된 게임이고요. 이번 세 3경주는 1번의 댄싱 블레이저를 중심으로 이제 8번의 리체 또는 이번에 비트박스가 잡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 혼전입니다. 강축이 없습니다. 경주거리가 1300이라는 것도 정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댄싱 블레이즈가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은 낮긴 낮는데 근본적으로 댄싱 블레이즈는 뭐 거리는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1300이 쉽지 않아요. 따라서 거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문제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그나마 선행을 가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이 되죠. 이번 막 비트박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주 만에 나왔는데 컨디션 좋거든요. 유현민 교수가 이거 뭐 비트박스 갖고 잡고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초반에 선행을 가려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데뷔전을 갖는 6번 핑크블레이드도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을 만큼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1번 대칭 블레이즈는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는 좀 없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6번 핑크블레이드가 앞으로 장래성도 그렇고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록 1300이긴 합니다만 저는 6번 핑크블레이드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댄싱 블레이즈가 지난번에 그 1번 안쪽에서 좀 모래를 맞고 가니까 확실히 좀 그림이 뒤로 많이 좀 쳐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데뷔전 때도 이 책인데 편성도 물론 강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 불량주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능력 발휘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1300은 댄싱 블레이즈 정말 위험하죠. 이 말은 진짜 이게 1번 게이트가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만을 발견해서 차라리 인기마 중에서는 이제 8번의 리치는 마필이 계속 단거리 레이스에서 좀 강자를 튼거 좀 표정이 되었었고 종반에 끝걸음은 항상 12초대로 나와줬던 마필인 만큼 뭐 1300에서는 오히려 1번보다는 저는 8번의 리치를 더 좀 많이 좀 보고 싶고 또 주력 민원출 10마 이 김영관 마박에서의 김낭성 기성은 좀 처음 보는 케이스 같은데 좀 이채롭죠. 요것도 한번 뭐 거리적인 부담은 좀 되겠습니다만은 좀 가능성이 있던 그런 말이겠죠. 앞으로 뭐 장기성이라도 많이 뛸 것 같아요. 많이 뛸 말이기 때문에 1300이긴 합니다. 그리고 김남성이긴 하지만 역으로 본다면 저는 뭐 그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그렇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 뭐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요. 인기만 중에서는 8번의 리치를 좀 더 세게 보시고요. 도곡동 중에서는 10마, 6번의 핑크블레이드까지 그런대로 됩니다. 체크해주시면서 4경주는 신성리의 첫 번째 오전장 승부처장이고요. 요거는 뭐 복승이든 삼복이든 숨어있는 복병, 좀 사연있는 복병 한 마피를 노리고 들어가는 게임으로 미리 공지를 드리겠고요. 자, 액면 배당판의 인기도는 4번의 퍼펙트 킹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9번의 가락리왕 인기만권이고요. 여기 이제 1번의 메이저 댄스를 만들어 준 좌편인데 사실 인기말들은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실 불안하죠. 물론 이제 퍼펙트 킹이 뭐 근성에나마 조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퍼펙트 킹도 사실 뭐 지금까지 보여주고 다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게 지금 올드가리라는 것은 물론 뭐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강축은 저는 없는 그런 에이스다 보고 저는 일본 메이저 댄서가 앞으로 혈통조 기대시도 그렇고 지난 데뷔전에서 뭐 아쉬움을 많이 남기긴 했습니다만 보여줄 거는 여력도 상당히 많은 마필이고 또 일본 게이트라면 이번 경주는 뭐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행권에 바로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본 메이저 댄서가 뭐 실질적으로 배팅이 축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자, 이때 뭐 퍼펙트 킹도 뭐 안고는 이게 또 인기만 3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저는 복승식으로도 축으로 갈 생각이었고요. 4번을. 그러나 3복승으로 간다면 안고는 갈 수 있다. 그런 조건을 말씀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인기 말들은 관심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레인드에서 좀 한번 승부수를 발휘할 수 있는 숨어있는 사인있는 맛필 한 마리가 또 승부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말 중심으로 한번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복이든 3복이든 무조건 배당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게임 4경주 신성훈의 승부경주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5경주를 보시죠. 5경주는 박남균을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국산하고나 1000m 핸디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5경주는 액면 배당권 인기도는 6번의 기프티드선 6번을 중심으로 8번 미스 캠브라 5번의 리얼리원 이런 말들이 좀 잡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 경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경주예요. 제가 뭐 추천 경주, 유시 추천 경주를 주로 후반에 하나 하는데 이번 경주 좀 땡겨서 할 만큼 이번 경주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뭐 기프트선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뭐 기프트선도 이렇게 강축이다, 뭐 빠지지 않는 축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빠질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어요. 액면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연속 입상을 해내고는 있지만 이번 경주가 첫마타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보병들의 선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복대복 막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역시 첫마타이기 때문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복병 한두 배당 좋습니다. 뭐 기프트선에 붙여도 좋습니다만 빠지는 조건에서의 복대복 막공이라면 더 큰 배당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피를 이번 경주 강하게 노리고 가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6번 자체도 조금만 이제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좀 저 개인적으로 뭐 3번의 러브킨 같은 마필도 이번 타이밍에서는 좀 약간은 좀 인기권에서 살짝 좀 벗어나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단거리에서는 단거리 취입 가능성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복병으로 3번도 한번 그런 들으시 있고 나머지 또 숨어있는 말 한 마리 또 박남기 또 직전 탐색한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 중심으로 들어간 승부 배당은 좋을 것 같네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6경주 보시죠. 국산 5권의 1000m 핸디캡으로 나온 6경주는 6번의 영토대왕 중심으로 2번의 썬데이 로얄이 강세를 보이면서 1번의 쿨런 5번의 카렌짱 이런 말들인데 아무래도 최단 거리 레이스라는 것이 좀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대왕은 인정하고 갑니다. 일단 당도 선행이 유리시되고 있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고 다시 한번 1000m라면 힘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요. 이 썬데이로얄이 물론 선행을 갈 수도 있었던 마필이고 예전에 뭐 그 취입도 한번 했었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썬데이로얄이라는 마필은 그렇게 마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깔끔한 선행 내지 아니면 뒤에서 정말 편하게 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윤근 기수가 기승했다고 해서 썬데이로얄을 덮서 물기에는 1000m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들이 좀 많죠. 이 오브머 카르장도 뭐 지난번에 바닥권이긴 합니다만 1000m에서는 뭐 카르장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저는 4부모 모멘트도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0m라면 모멘트의 막판 취입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6번의 영토대왕은 뭐 단독 순행. 근데 이번에 썬데이로얄은 문제네요. 이게 뭐 경주거리 1000m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그닥 뭐 유효한 없는 말이죠. 예, 오히려 뭐 예전에 또 이게 1000m에 나왔었는데 한번 그때 뭐 대낮발하고 3차 가다 그때도 기수도 서순을 타가지고 그 정도밖에 기량이 안 나왔으니까 이게 1000m 레이스라면 좀 불안감이 있다는 느낌 들고 있고 그 뭐 대한마로서는 뭐 4번의 모멘트라든지 뭐 1번의 쿨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쿨런하고 5번의 카린짱 이런 말들이 원쿨get들 자마이기 때문에 당근에서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2번보다는 1번, 4번, 5번 쪽에서 한번 변수를 찾아가는 레이스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7경주 보시죠. 국산 5분의 1200m인데 7경주는 일단 1번의 찬란한 에이스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이게 6번의 에이스 파워, 7번의 화이트 퀸즈, 그리고 8번의 에이스
에이스 글로리죠. 골고루 잡히는 편인데요. 어떻게 받을까요? 이번 경기도 좀 변수는 있죠. 일단 뭐 인기마필 중에서는 일본과 찰나는 에이스가 좀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도 가능하고 지난번 1300에서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뭐 그나마 대련은 가야 되는데 문제는 7번, 8번은 뭔가 좀 불안하죠.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수는 많고 저는 4번은 무적 천하와 9번 불꽃 청춘 이런 마필도 얼마든지 입장 도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꽃 청춘 같은 경우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마필도 뭐 전혀 상태감이 없고 앞으로 보여줄 거름의 여력은 뭐 출전 마필에서 단연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 4번 무적천화도 지난번에 사착인데 올라올 때의 탄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걸음의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도 다시 한번 조경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3번 무적천화도 뭐 지난번에 결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무적천하까지 기획을 할 수 있고,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이 7번 화이트 퀸즈라는 마필이, 이게 지난번이 작년에 그 경남신부 이세마 특별을 했었죠. 그때 뭐 최근에 잘 나가는 말들이 다 했습니다. 그렇죠. 파워블레이드 뭐 어떠고 이런 말도 그 부분에 삼착했던 마필인데 그 이후로 좀 크니시 난조에 빠지면서 장기 휴양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이게 지금 3세 앞말이 지금 51kg를 타고 나왔단 말이죠. 요거는 직전 경주는 뭐 크게 무리를 안 했다는 전기하에서는 사이즈 면에서는 그래도 7번 화이트 퀸즈가 낫지 않겠느냐. 인기마 중에서는 1번과 함께 7번 화이트 퀸즈 한 마리를 제가 그런드리겠고 복병은 4번의 무적천하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8경주 혼합사고는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 게임이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일단 10번의 가보 갑장 중심으로 액면 배당판 움직입니다. 10번을 중심으로 이번에 렛즈윈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1번의 혁신시대 8번의 슈퍼이걸 혁신시대라는 신망가 잡힐 정도가 되면은 그만큼 편승 강도가 좀 다른 말이 안 보이나 보죠? 그렇죠. 약하죠.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저는 뭐 대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10번과 가보 갑장은 뭐 선행도 가능하고 공백기 이후에 힘도 많이 붙어가기 때문에 뭐 지난번처럼 따라가도 얼마든지 능력 발휘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정이 되고 2번만 레츠윈이란 마필도 제가 지난 5월달에 이제 UC 추천 경기로 이거 추천했다가 아쉽게 삼척해졌고 그다음에 6월달에 역시 뭐 입장을 했지만 좀 불안 요소가 있어서 늦발을 하면서 그게 그 발주가 계속 좀 이렇게 호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경주는 사실 좀 약하게 받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도 그렇고 레츠윈 자체가 또 힘도 근래 들어서는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과정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번 경우 선의권에서 막판 한 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8번의 슈퍼 이걸 같은 마필이 뭐 스낵 나가서 뭐 버티냐 못 버티냐 그런 게임이겠네요. 근데 뭐 가보갑정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뭐 슈퍼 이글이 간다 하더라도 가보갑정이 바로 붙어 올 테고 제가 볼 때 레츠윈도 이번 경주는 좀 일찍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슈퍼 이글이 버텨내기는 어렵고 1번만 혁신시대도 안쪽에서 기습적인 선행은 가능한 마필이긴 해요. 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뭐 혁신시대가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래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뭐 그냥 8번을 방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느낌의 그 이번에 렛츠위는 좀 대기 만성형의 마필이다. 언젠가는 진짜 큰 그림 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에 발주만 좀 많이 좀 좋아지면 뭐 쭉쭉 뻗어나갈 것 같아요. 발전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진짜 조금 그래서 뭐 대하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렛츠위인가 10분에 가보 갑자기 좀 강세를 보이고 문제는 선행권 승부에서의 8분의 슈피 이거는 지난번에 선행 못 갔거든요. 이번에 선행 가면은 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요 안에서 이제 선택이 필요한 인기만 접전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 봅니다. 국산 5군에 1300 핸디캡 나와 있고요. 이번 제 구경주는 6번의 샤인스타 중심으로 액면 배당판 인기도는 재편이 되면서 이번에 브라하 또는 7번의 황금 그탑이 잡히는데요. 자, 박영 교수님요. 뭐 강축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샤인스타가 뭐 데뷔전에서 선행이 아니고 따라가면서 신맛이는 크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편성 자체는 워낙 약했던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검증은 다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뭐 샤인스타를 놓고 가는 레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7번 황금 거탑이 일단 뭐 선행에 대한 찬스도 맞았고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도 그렇고 7번 황금 거탑이 이 편성에서는 무난하게 뭐 입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선 가능하겠는데요? 가능하죠. 이게 지금 빠른 말들이 6분에 한 시간 좀 빠르긴 한데
굳이 또 뭐 선행을 고집하지 않는 그런 말이라서 이번에 브라하가 약간은 지금 거리적인 부담이 있을까요? 이제 1300점 쳐 나오는데 거리는 뭐 1300 전혀 부담이 없는 마필이에요. 거리적인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전 능력적인 측면에서 브라하가 이렇게 세다는 느낌이 이렇게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이 마필도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좀 편성이 강하지 않았던 편성이기 때문에 역시 뭐 샤인스타와 마찬가지로 승률대랑 부담을 안고 있죠. 따라서 브라도 거리적인 문제는 없는데 조금 불안 요소는 역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나머지 폭병 찾아보면 이제 뭐 9분의 인디언 치프 정도 이런 정도 물맹 오르고 있는데 다른 말들은 안 보이네요. 아이언 마린도 뭐 강급은 했습니다만은 부중이 늘어난 조건에서 뭐 이렇게 뭐 최근에 완전히 뭐 기세가 눌린 조건이라서 이번 경주도 인기마 접전 구도네요. 6번 샤인스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서는 6번 7번 우선 취입 중에서는 2번과 9번이 변전되는 구도 이 안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10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사고나 1600 핸디캡으로 준비된 10경주는 7번의 럭키 타임을 중심으로 3번의 대한의 명성 인기권이고 여기 1번 하크맨드라든지 4번의 강자대로 잡혀있는데요. 이번 경주도 뭐 큰 변수를 바라기 힘든 게임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주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닌데 저는 3번, 7번의 대끼리는 위험하다고 봐요. 경주거리가 1600이라는 변수는 분명히 있는 레이스입니다. 어쨌든 럭키타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호빵에게 좀 3번신 깨지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경주거리는 늘어났지만 대신 뭐 편안하게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럭키타임은 데려가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3번 대한의 명성도 거리적으로 보면 뭐 1600이 큰 문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7월 15일도 뭐 물론 잘 뛰긴 했어요. 그때 1600이니까 이제 그 정도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인데 따라서 대한의 명성과 럭키타임 새끼보다는 저는 변수는 역시 일본 하커맨다라고 봅니다. 일단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하고 그와 맞물리면서 지금 최근에 컨디션도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커맨드의 추입이 막판에 먹힐 가능성이 뭐 3번, 7번 대끼리 가능성보다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7번 럭키타임이란 마필이 일단은 57kg, 3세마리에서 좀 가중 57kg의 늘어난 부담 중량과 아울러서 늘어났던 경주 거리 이게 스트리트 히어로가 뭐 이 말 자체는 이제 장거리 수학능이 있는 마필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짧은 맛이 있는 네, 짧은 맛이 있어요. 사실 뭐 럭키타임이 이게 선행 이 편성이 아니고 선행을 못 가는 구도 같으면 1600이기 때문에 이거 자르고 가야죠. 근데 이번 경주는 너무 편안해요. 사코라까지 뭐 자기 뛰고 싶은 만큼 뛰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의 명성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뭐 인기만 거리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복병은 뭐 지금 장거리 말해주려면 하크맨드 요게 그래서 좀 거리상이 좀 많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1경주도 신승훈의 승부처 마지막도 지난 1.6경마의 또 마지막 아쉬움을 한번 많이 할 수 있는 찬스를 보는데 혼합 상구는 1900도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임을 보고 있고요. 지금 3번의 슈퍼처린 중심으로 4번의 벌마 소년이라든지 6번의 바다도시 이런 말도 인기권이거든요. 근데 뭐 일단 4번의 벌마 소년이 일단은 이번 경주가 좀 이 말도 뭐 그렇게 장거리에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그 1800m 경주는 추입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100m 늘어났고 부중까지 늘어난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3, 4의 막건으로 이어지는 대길의 막건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 게임인데 자, 박용기사 어떠신지요? 저도 뭐 벌마소녀는 56을 가지고 1900은 정말 쉽지 않다고 봐요. 지난번 1800도 이게 지난번과 똑같이 52.5km에 1800 다시 뛴다고 해도 저는 믿어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1800이라는 경주거리는 이 벌마소년이 그렇게 널널하게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뭐 레이스 흐름이나 또 편성운 또 뭐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3.5나 늘어난 부담 중량의 1900은 이건 뭐 빼고 가야죠. 벌마소년 6번만 받아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도 1900이라는 경주거리는 정말 큰 벽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기 마필인 3번 슈퍼처린이 좀 낮긴 해요. 그렇지만 슈퍼처린도 능력적인 측면에서 뭐 정말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낮긴 합니다만 저는 복병 안쪽에 1번 골드블루와 2번 5매 요 두 마필은 뭐 거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마필이고 골드블루도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추입이 가능하고 5매도 마찬가지예요. 5매도 뭐 지난번에 막판에 올라올 때 물론 이제 착찬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두 마필이 복병 마필로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또 그래딩 측면에서는 최외곽 위치한 8번의 글로벌 킹도 만약에 3번을 제끼고 먼저 치고 나간다면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의외로. 자, 이 중에서 모든 사안을 검토를 했을 때 가장 또 적절한 말 한 마리를 중심으로 주력 원틀 단방으로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신성훈의 마지막 승부, 장거리 승부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또 제주 경마 그리고 인력 부산 교차례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